비정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죠.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이렇게 네 가지의 데이터 타입,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도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텍스트라고 하는 애는 결국은 캐릭터, 문자 하나하나로 되어 있고, 그 문자를 우리는 캐릭터라고 얘기하고, 영문자인 경우에는 아스키 코드에 이 캐릭터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소문자와 대문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모아져 있는 것이 워드죠. 워드, 단어가 되고요. 이 워드가 모아져서 센텐스를 이루게 되죠. 센텐스, 문장이 되고요. 이 센텐스와 센텐스가 모아져서 패러그래프가 되고요. 문장이죠. 그죠? 문장. 패러그래프가 되고요. 걔네들이 모여서 세션이 되고요. 1장, 2장 하는 세션이 되고요. 챕터 1, 2 이렇게도 되고요. 걔네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다큐먼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다큐먼트가 특이하게 책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제 북이 되는 거고, 뉴스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 다큐먼트가 페이턴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석박사니까 페이퍼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웹상에서의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웹상에서의 웹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웹상에서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 각각 여러 개를 이제 다큐먼트 S 붙여서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배우는 것이 텍스트고, 이 텍스트에서 의미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텍스트 마이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텍스트 마이닝의 첫 번째의 고전은 결국은 이런 식의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 돋보기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결국은 단어가 있는 거고요. 이 사실 캐릭터가 있는 거죠. 캐릭터가. 그리고 캐릭터가 모인 단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의 개수를 먼저 세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이 단어가 가장 내 문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 그거에 따라서 단어의 개수에 따라서 결국은 그 다큐먼트의 타입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스포츠 용어들이 많으면 이건 스포츠. 정치 얘기가 많으면 정치. 이렇게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다 다르게 서로 단어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 특성들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게 단어 개수였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가 단어 개수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같은 스포츠인데 결국은 조금 더 키워드, 더 중요한, 더 임포턴트한 단어가 뭘까? 이게 단어의 개수만 많이 있다고 해서 정말 키워드일까? 우리가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논문을 쓰다 보면은 논문에 앱스트랙트가 있고 그 밑에 키워드 해가지고 한 4개나 5개 정도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프로포절 쓸 때도 키워드 4개나 5개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써야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단어, 이게 키워드일까? 보편적이면서도 많이 등장하고 그렇지만 좀 특색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또 키워드죠. 그죠? 그래서 과연 단어의 개수가 그걸 다 대변할 수 있을까? 못한다.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대변할까? 뭘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매출액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출액이 결국은 첫 번째가 텀 프리퀀시. 근데 이게 텀 프리퀀시가 붙어가지고 자꾸 빈도수에 또 단어 빈도수.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문 쓸 때 보면 헷갈려요. 카운트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운트. 빈도수 그러니까 텀 프리퀀시 그러니까 TF 그러면 이게
frequency, document frequency 다 이게 빈도수인데 이거를 자꾸 카운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얘는요, 빈도수가 term frequency는 해당 영역의 총 단어 개수가 나오고 거기에 그 단어가 나온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토탈분의 n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 굉장히 그 오해를 하는 게 있고요. 과거의 예를 명확하게 명석하게 검증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몇몇 논문을 보면은 텀 프리퀀시가 어마어마한 크게 나오는 그런 논문들이 등장합니다. 이 정의를 잘못 내린 거예요. 텀 프리퀀시의 정의를 잘못 내린 거예요. 이게 텀 카운트가 아니에요. 텀 카운트는 여기 n이라고 되어 있는 게 텀 카운트입니다. 그 n개가 어떤 다큐먼트의 전체 워드들이 몇 개인지를 세요. 그게 토탈이에요. 토탈. 거기 그 토탈분의 n 한 개 tf인 거예요. 그래서 텀 프리퀀시는 1이 나올 수가 없어. 1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 모든 단어가 같은 단어로만 돼 있으면 1이 나오겠지. 토탈과 n이 같으니까. 네? 그래서 토탈분의 n이 똑같으니까 약분해서 1이 나온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야? 텀 프리퀀시는 1보다 작은 개수가 나온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큐먼트 프리퀀시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큐먼트가 10개야. 즉 문서가 다큐먼트가 10개인데 해당 단어가 몇 번 나왔느냐를 센 거가 다큐먼트 프리퀀시야. 얘는. 그러니까 10개인데 몇 개 나왔냐. 얘도 마찬가지야. 다큐먼트 수분에 몇 개 다큐먼트에 나왔냐. 그렇기 때문에 다큐먼트 얘도 뭐야. 10개 중에 10번 나왔으면 1이야. 그래서 DF의 숫자도 최대 맥시멈 1이 나와요. 1. 10개 중에 9번 나왔으면 10분의 1이에요. 0.9에 해당되는 DF 값이 나오는 거예요. DF 값이 10개 다큐먼트가 있는데 한 번 나와서 다큐먼트 중에 한 번 나왔어. 그럼 10분의 1이야. 그러면 DF가 0.1이란 말이야. 0.1. DF 값이 낮아. 낮았는데 얘의 역변한 게 뭐야? IDF죠. 0.1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IDF는 0.1분의 1. 그럼 뭐예요? 커지죠. 큰 값이 나오죠. IDF 값은. 칩이 나오죠. 엄청 크잖아요. 아까 0.9 나왔던 애는 DF가 0.9 나왔던 애는 0.9분의 1이니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적어지죠. 따라서 DF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 다음에 DF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작은 다큐먼트에 나오는 IDF 값은 그거의 반이죠. 역변환 했으니까. IDF 값이 크면 클수록 뭐야? 좋은 거야. 키워드가 될 만한 소주가 있는 거. 의미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하나의 값을 보는 게 아니라 TF하고 IDF를 곱한 거. 그 곱한 거가 크면 클수록 중요하다. 이렇게 보자. TF 마이너스 대시 IDF라고 돼 있어. 이거 빼는 게 아니야. 빼는 게 아니라 표기만 그렇게 돼. TF 값과 IDF 값을 곱한 그 값이 높을수록 키가 되는 단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하자 이런 얘기 아시겠죠? 자, 정확하게 정의 쓰셔야 되고요. 이 텀 카운트와 텀 프리퀀시를 오해하지 말아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는 R에서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되게 쉬웠어요. 생각보다. 잠깐만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우리가 크게 영문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하고 나눠서 좀 살펴보자. 그래서 영문 쪽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했던 요 매트릭들, 텀 카운트, TF, DF, IDF, TF, IDF. 이것을 여기까지 하는 거를 키워드 분석이라고 합니다. 키워드 분석. 키워드 분석. 별거 없죠. 키워드 분석. 이 키워드 분석을 할 때 주의할 거는 뭘까요? 주의할 거는 키워드 분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다큐먼트를 어떻게 범위를 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큐먼트의 스코프를 어떻게 정할지는 여러분 분석자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TF-IDF 키워드를 추출하고 싶어. 그러면 다큐먼트를 하나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큐멘터를 하나로 두면 DF가 나오나요? 아니 지금 이거 뭐야? 리스타트 하지 말고 아니 책 한 권인데 책 한 권을 만약에 TF-IDF를 구하고 싶어. 그럼 책 한 권에서 TF-IDF가 나오냐고. 만약에 책 한 권으로 스코프를 잡으면 다큐멘터를 책 한 권으로 잡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왜? 스코프를 전체 다큐멘터로 뒀기 때문에 DF 프리퀀시 비교할 만한 게 없어, 여러분. 그냥 다 나온 거야. 어떤 단어가 제일 키워드, 문서에 다 나오는데? 여기도 하나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TF-IDF가 나오냐고. 안 나와요. 조심해야 돼. TF-IDF를 구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근데 문서 하나, 책 한 권이야. 한 권짜리.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큐먼트로 스코프를 나눠야 돼. 뭘로? 뭔가로 나눠야 돼. 뭘로 나눠? 가장 좋은 게 챕터로 나눌 수 있는 챕터. 1장, 2장, 3장, 4장, 5장의 각각의 키워드. 1장과 2장 이거 비교하는 거야, 자꾸. 다른 쪽 범위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더 세션이 있으면 세션별로 자른대요. 다큐멘트.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큐멘트 책 한 권이지만 걔를 세부 다큐멘트로 나눠줘야지 TF-IDF를 구할 수가 있어. 그 세부 다큐멘트의 스코프는 여러분 분석자가 정하는 거야. 그걸 챕터로 하든 세션으로 하든 더 하는 방법은 페이지 단위로 하는 사람들. 페이지가 라인이 한 20개 라인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페이지 넘버로 비교를 하는 거지. 그 하나하나가 다큐멘트. 네? 어떤 사람은 더 나와 패러그래프 단위로 다큐멘트로 세부 다큐멘트로 만들면 패러그래프 단위별로 키워드가 나와. 근데 그거를 센텐스 단위로 만약에 줄였다. 그러면 다큐멘트 수가 너무 적으니까,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워드가 너무 작잖아요, 그 하나가. 그러니까 비교가 하기가 되게 어렵지. 특히 댓글과 댓글 사이에 이거 어려운 거, 사실은. 키워드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적당한 범위에서 다큐멘트를 스코프를 해줘야 되고, 근데 내가 우리 예제에서 들었을 때, 제인 어스틴, 이 여류 작가, 이분이 6권 책을 썼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6권에 대해서 이 작가가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작가 한 작가인데 또 불구하고 다른 조금씩 주제가 좀 다를 거야. 그래서 키워드가 뭘까?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썼을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다큐멘터를 6개로 두고 얘를 TF-IDF를 구하는 겁니다. 6개를 두고. 예. 그래서 좀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키워드 분석으로 논문을 안 써봤으면은 제 의미를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건데, 만약 써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잘못,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나올 수 있겠구나. 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스코프를 어떻게 잡느냐, 그 분석자의 예, 판단에 의해서 스코프를 잡되 다큐멘트 스코프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다큐멘트 스코프를 더 넓게도 잡을 수 있어요. 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주제로 더 크게 잡을 수도 있는 거지. 정치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그 뉴스를 연도별로 다큐멘터리를 또 자를 수도 있는 거지. 2020년, 2019년, 2018년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 연도에 분기별로 자를 수도 있겠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렇게 자르면 결국 1분기와 2분기, 3분기, 4분기에 키워드가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분기별로 시계열적으로 TF-IDF의 변화가 생길 거 아니야. 키워드의 변화가 생길 거냐. 그죠? 그렇게 잘라서 분석을 해보겠다. 그러면 분석 목표가 그렇게 되는 거고. 시계열별로 정치의 2020년도에 키워드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1분기에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 코로나야. 코로나가 많이 나왔어. 2분기에 K방역. 3분기에 뭐야?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예. 자, 그거의 스코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제 보는 관점에서 얘기하자.